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 시작합니다. 6.3 지방선거가 꼭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생과 지역 현안을 둘러싼 여야 도지사 후보들의 정책 행보가 뜨거운데요. 우상호 후보는 강호축 철도망 구축을, 김진태 후보는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김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청래 당 더불어민주당은 강원과 호남을 잇는 강호축 철도망 구축 공약을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지금처럼 서울까지 올라가 환승하지 않아도 강원에서 충청과 호남을 한 번에 오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되면 정말 교통의 요지가 돼서 물류라든가 여러 가지 중심지가 될 수 있고 훨씬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도 여당 프리미엄을 강조하며 후보자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공약은 누구나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이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은 더 실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어 우 후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만나 고유가 부담을 덜어주는 긴급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도 사회복지와 농축협 분야 간담회를 갖는 등 민생 공약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고령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약속했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지급해드리는 그것을 우리 종사자분들 60세 이상에게도 복지수당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인물보다는 이미 현장을 알고 있는 후보가 도정을 이끌 적임자라고 호소했습니다. 뭐가 부족하다는 거를 적어도 어느 정도는 알고 그거를 좀 메꿔 나가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이번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또 김 후보는 단감 농자재 지원을 어업과 임업 분야로 확대해 농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후보들 간 경쟁은 이번 주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본격적으로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지난 15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가 강릉에 총액 70조 원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유치했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당일 저녁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서 바로 반박 논평을 내고 우상호 후보 측에서 재반박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상호 후보는 지난 15일 강릉 출정식에서 국내 5대 기업 가운데 한 곳과 국내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강릉에 유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 일대에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국내 5대 대기업 중 한 곳과 최종 협의를 마쳤다는 것을 보고드렸고 그 기업에서 오늘 발표에도 못하고 이야기. 유력 강원도지사 후보의 깜짝 발표였지만 기업 이름이나 구체적인 방안, 강릉 어느 곳에 들어선다는 것인지 정작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김진태 후보 캠프에선 15일 저녁 회사 명의나 협의 대상이 없었고 유치에 성공했다고 하면서도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는 건 허위사실 유포나 다름없다며 강한 어조의 논평을 냈습니다. 어떤 기업하고 어떠한 협의를 거쳐서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명확히 밝혀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70조 유치다, 또 국내에 5개의 대기업 중 한 곳하고 협의를 했다라는 것은 도민을 좀 기만하고 도민을 우롱하는 그러한 발표 아니냐. 우상호 후보 측은 이틀 뒤인 17일 재반박 논평을 내고 선거 직후 바로 진위가 드러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투자를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이지 말라며 이는 소모적인 공방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취재팀은 15일 우상호 후보의 발언 이후 나흘 동안 우 후보 캠프에 추가 설명을 요청했지만 설명할 게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는 보도하기가 어려우니까 혹시 추가로 뭐 내실 만한 좀 구체적인 게 있느냐를 여쭤본 거고.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단계로는 저희가 입장문을 낸 게 사실은 전부예요. 이런 가운데 김중남 강릉시장 후보 측에 강릉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 지금까지 우상호 후보와 논의해온 내용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해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상호 후보가 얘기한 대로 대기업
5개의 대기업 중에 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같이 공유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상호, 김진태 두 강원도지사 후보의 토론은 이제 한 차례 남았고 선거는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사이 강릉 AI 데이터 센터를 둘러싼 도민들의 궁금함이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천 갈등 끝에 무소속 출마자가 나온 지역을 중심으로 단일화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횡성에서는 국민의힘 임광식 후보가 무소속 김명기 후보에게 단일화를 공식 제안하고 나섰는데 선거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광식 국민의힘 횡성 군수 후보가 공천 탈락 이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명기 현 군수에게 단일화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임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보수가 갈라지면 결국 민주당만 웃게 되는 것 아니냐, 횡성을 위해 힘을 합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많은 군민들의 목소리가 있다며 김 후보에게 단일화를 위한 협상에 임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건도 계산도 없습니다. 오직 횡성의 미래와 보수의 승리를 위한 결단만 있을 뿐입니다. 단일화 방식으로는 여론조사 등 모든 것이 열려 있다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1일 이전에 만나 협의하고 단일화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자고 설득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명기 후보는 이번 선거를 단순히 보수 단일화라는 정치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다양한 군민의 뜻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이고 이제는 통합의 정치를 할 때라며 거절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명기는 힘없는 군민들이 추대한 군민의 후보이고 아픔을 겪은 사람들의 이 목소리 제가 담아내서 저는 끝까지 이 선거에서 출마를 하고 선전을 할 각오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횡성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막판 선거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규, 국민의힘 김길수, 조국혁신당 엄사명, 무소속 최명서 등 4명의 후보가 뛰어든 영월군수 선거 역시 후보 단일화나 지지 선언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다자구도 속 표분산 여부가 당락을 가를 핵심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보 보수 진영 간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일화 논의가 실제 결단으로 이어질지 각자 완주로 끝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지난달 MBC가 최초 보도한 북한간 상류 소양호의 붕어 집단 폐사 사태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지금도 폐사체 수거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가 전면 재조사와 함께 피해 보상 검토에 나섰지만 양식이 아니라 보상도 쉽지 않습니다. 이송미 기자의 후속 보도입니다. 북한강 상류 소양호입니다. 호숫가 곳곳에 붕어 사체가 떠다닙니다. 물이 빠진 뻘에는 죽은 지 오래된 붕어들이 널려 있습니다. 어민들은 집게로 죽은 붕어를 연신 건져 올립니다. 2시간 만에 200리터 드럼통 한 통이 다 찼습니다. 주웠던 곳을 또 주스니까 개체수가 나와 있는 거는 계속 줄어드는 편인데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붕어 집단 폐사가 발생한 지 한 달째. 소양호 상류인 인제 부평리부터 신월리 일대까지 폐사 현상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기 장소에서부터 먹이 활동을 하다가 죽은 붕어들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고 올해가 정말 많은 양이 아닌가 싶어요. 안타깝죠. 원인을 찾으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지난주 소양호를 찾았습니다. 전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피해 보상은 막막합니다. 양식어종의 경우 자연재해나 전염병 등이 발생하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 상태에서 포획하는 어종은 보상 근거가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내수면 조업정지가 다 되거나 하면은 보상이 가능한데 그런 상황도 아니긴 하고요.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폐사 기간과 규모를 산정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선착장 한 곳에서 2시간 동안 수거한 양이 이 정도입니다. 하지만 초기에 폐사체 상당수가 소각되면서 정확한 피해 규모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폐사 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의 난항을 겪으면서 붕어 조업이 집중되는 봄철 산란기, 어민들의 생계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6.3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내일 개시됩니다.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13일간 이어지는 선거운동 기간에 공개 장소에서의 후보자 연설 대담을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와 녹화기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레까지 지정된 장소에는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선거 벽보가 부착되고 오는 24일까지 유권자 가정에는 선거 공보가 발송됩니다. 민선 9기 속초시장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염하나 후보가 선관위가 주관하는 TV토론에 자신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여야 후보에게 요청했습니다. 염 후보는 법정 토론회에 참석하려면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 전 약 한 달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해야 하지만 이를 충족할 조사 결과가 없었다며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국민의힘 이병선 후보가 자신의 토론 참여에 동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편 속초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7일 열리는 법정 토론회를 일주일 앞둔 오늘 양당 후보에게 염 후보 초청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은 뒤 내일 토론회 초청 대상 여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원주시가 원주시 정착청년 4배 통장 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원주에 정착한 청년 근로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10만 원, 원주시가 2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총 40만 원을 3년간 적립하고 만기 시 근로자에게 적립금 1,44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합니다. 원주에 있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자, 올해 1월 1일 이후 원주로 주소를 이전한 유치기업 근로자 가운데 만 18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 원주시에 주소를 둔 중소, 중견 기업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100명 충원시까지 모집이 진행됩니다.